안녕하세요. 입체성형외과 조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광대 수술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부작용이란 것은 꼭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는 알아두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작용은 돌처짐이에요. 광대 수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인데요. 뼈 자체가 줄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는 그대로인데 뼈가 줄면서 처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탄력이 굉장히 좋지 않거나 아니면 지방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아니면 피부 처짐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20년 가까이 수술을 해오면서 광대 수술에서 저 너무 피부가 많이 처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많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자분들은 광대 수술하고 돌처짐이 꼭 온다고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확하지 않게 수술이 된 경우 돌처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광대뼈가 붙어 있지 않고 아래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류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류압이 생기게 되면 피부랑 뼈가 붙어 있는데 뼈가 밑으로 처지면서 당연히 피부도 처지게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박리예요. 박리를 얼마나 하나요? 박리를 조금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눈 수술을 할 때도 박리를 하고 코 수술할 때도 박리를 해요. 우리 가슴 수술을 할 때도 박리를 하는데 모두 다 처짐은 걱정하지 않죠. 근데 왜 유독 윤곽 수술을 할 때만 처짐을 걱정할까요? 코 수술이나 가슴 수술 이런 거는 볼륨이 증가하는 수술이죠. 하지만 윤곽 수술은 볼륨이 감소하는데 박리까지 많게 된다면 처짐이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박리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처진다 이건 또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박리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부작용은 광대뼈의 불유합이에요. 불유합 같은 경우는 간혹 핀을 고정을 했는데 핀이 부러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 핀이 완전히 부러져서 뼈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피부 처짐도 올 수 있겠고 음식을 먹을 때 뼈의 움직임도 느낄 수 있어서 통증이 있어요. 무조건 재수술을 해줘야 되고 재수술을 해서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맞닿게 만들어 놓으면 차차차차 뼈의 빈 공간이 메꿔지면서 분류압이 사라지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제 뼈가 분류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뼈가 실제로 붙어 있더라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실제 바깥쪽은 떨어져 보이더라도 안쪽은 다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류압을 판단할 때는 뼈가 정말 움직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분류압인지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말씀드린 내용은 광대뼈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D 광제 같은 고정식 광대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광대뼈가 원위치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핀이 부러져 있지 않는 한 광대 수술은 원위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핀을 고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환자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광대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병원에서 광대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광대가 커진 것처럼 보인다고 내원하신 분이에요. 환자분은 재수술을 했고 뒷부분을 정확히 넣고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주게 되면 광대 수술은 원위치로 돌아올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230도 입체 광대 수술을 하신 분의 CT 사진이에요. 뼈가 정확히 들어가서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30도 입체 광대 수술도 최근에는 티타늄 핀이나 녹는 핀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뼈는 굳게 되고 뼈가 굳은 이후에 다시 원위치 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작용은 볼페임이에요.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광대 수술을 한 다음에 볼페임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볼페임은 이 영상의 링크를 보셔도 일반적으로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페임이 생기는 원인은 광대뼈 아래쪽의 인대가 광대뼈 쪽의 뼈와 침샘에 쫙 달라붙어 있으면서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대 수술을 해서 페임이 생긴 건 아니고 더 심해져 보일 수는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볼페임 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볼페인 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경 손상이에요. 사실 광대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신경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다칠 수 있는 신경이 하나 있는데 이 CT에서 보시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신경입니다. 자이거마티코 페이셜 너브라는 가느다란 신경이 나옵니다. 이 신경이 희생되면 처음에는 마비가 되는 느낌이 올 수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의 신경도 차들어오면서 그런 느낌도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신경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실제로 광대 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작용은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광대 수술을 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인데요. 광대 수술을 할 때 부비동이란 곳이 살짝 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비동 같은 경우는 코랑 연결된 구조인데요. 코 안에는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병원균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트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증이 파급되면서 커질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핀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부비동을 세척을 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광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6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부작용이 생기는 분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수술을 하기 전에는 꼭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두시고 수술을 받는다면 수술 후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더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